이번 설 연휴에는 오빠와 함께 광안리에서 이기대 우륙도 진입대끝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설 당일에 날씨가 많이 화창해서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사실 그날 좀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 그 다음날은 날씨가 좀 흐리다고 해서 설 당일에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나오니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아직 많이 보이네요. 날이 따뜻해져도 아직 겨울임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겨울 동안 세포분열을 멈추고 따뜻해지기만 기다리던 나무들도 이제는 봄을 맞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 이쪽으로 가면 방파제길이고 여기로 가면 오솔길 같이 숲길이거든. 개들 산책하는 길. 어디로 갈래? 나뭇가지들처럼 사람들도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지니 방파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운동기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깨 근력 강화하는 거. 세월이 지나면서 방파제의 풍경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페인트 칠도 많이 벗겨지고 바닥이 갈라진 모습도 여기저기 보이네요. 더 예전인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옛날 광안리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보니 지금과 많이 다르네요. 테트라포트, 산책로, 높은 건물, 광안대교는 보이지 않고 작은 나무배가 보이네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금의 풍경으로 바뀌었네요. 예전에 오빠 친구들 중에 테트라포트 위에서 술을 마시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시 올라오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무용담처럼 늘어놓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별이 달라서인지 제 친구들 중에서는 굳이 테트라포트 위에 올라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친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갈매길 표지판이 보이네요. 이 표지판을 따라서 이기대 우륙도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갈매기들을 보니 얼마 전에 해운대까지 걸어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걸어가니까 새우깡을 갈매기들한테 주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방송에서 야생성을 해칠 수 있으니 갈매기들한테 과자를 주지 말아달라고 하는 방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갈매기들한테 새우깡을 열심히 주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주변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중국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안내방송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계속 새우깡을 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히피의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거지인가? 왜냐면 손에 나뭇가지도 들고 있고 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외국인 여행객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다 보면 저런 모습으로 다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저희 오빠도 여행을 다닐 때 저렇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성장을 멈춘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을 피운 동백꽃이 보이네요. 곤충이 없는 한겨울에는 동백나무의 꿀을 먹고 사는 동박새가 동백꽃의 꽃가루바지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온이 풀리는 2월 중순이나 후반부터는 동박새뿐만 아니라 곤충들도 많이 찾아와서 꽃가루바지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살아남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다. 갈매기라는 이것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오륙도까지.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작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모습도 보이네요. 경치가 좋은 곳이지만 유독 인구가 작은 편이라 그런지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용호 별빛 공원을 지납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밤이 되면 강한대교와 마린시티의 불빛들이 마치 별빛과 같이 반짝일 것 같습니다.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밤 10시까지 불을 켜준다고 합니다. 부산 갈매기 코스 안내도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난이도가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초반에 동생말 부근만 바다뷰를 보며 사진 찍기에 좋았고 그 이후로는 구름다리도 여러 번 지나고 자갈이나 큰 돌, 계단도 많았으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산길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돌멩이를 쌓아놓은 모습과 돌멩이를 던지는 아이들 모습도 보이네요. 세대가 변해도 어린 시절에는 다들 비슷하게 저렇게 노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구석에 작은 돌멩이를 막아놓은 것도 보이네요. 오래된 속담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 사람들은 왜 돌멩이로 장난을 치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기대에 공룡 발자국이 있다고 해서 저희 오빠도 공룡 발자국을 보러 소풍을 다녀왔다고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 공룡 발자국이 아니라 돌개구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잘못 알려졌던 내용들이 후대에는 다시 바르게 밝혀지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처음 주장한 피타고라스의 말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대항해 시대의 세계 일주에 성공한 마젤란이 증명을 해냈던 것처럼 후대에 이르러서야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탐험과 모험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폭넓은 시각을 갖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산길을 계속 걸으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구간에는 뭐 가로등도 없고 산책하는 주민들도 별로 안 보이고 날도 많이 어둑어둑해져서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뭐 계단도 계속 오르막이 나왔다가 내리막이 나왔다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길이 반복되고 하니까 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당일에 컨디션도 막 좋진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언제쯤 끝이 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걸어봤습니다. 애플 피트니스나 스트라바 기록을 보면 광안리 방파제 중간 지점에서 오륙도 진입 데크까지 총 8.71km를 걸었네요. 같은 거리의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었고 기록을 보니 평지보다 등반 고도나 칼로리 소모의 수치가 높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노을이 질 때쯤에는 도착하겠지 예상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이미 해가 져서 많이 어둑어둑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보이니까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따뜻한 버스 안에서 앉아서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즐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기대 산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광안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